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박영식입니다. 금요일에 또 정치 라이브 밤 10시에 여지없이 또 찾아왔고요. 뭐 오늘 놀라신 분들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특히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라는 사람이 오늘 영장실질 심사를 했는데 오전에 받고 한 2시간 만에 빨리 끝나가지고 이거 구속되나 보다 했거든요. 그랬더니 최근에 나왔던 속보로는 아니 세상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는데 검사가 거길 안 들어갔답니다.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그래가지고 설마 영장이 발부 안 되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 소식이 저희 정치 라이브 시간에 결과가 또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 결과 나오는 대로 저희와 함께 하도록 하고요. 오늘 금요일 설레는 시간 늘 함께 해주시는 우리 신인규 변호사와 함께 오늘은 아주 특별히 민동기 시사평론가와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밤방송 우리 또 민동기 평론가님. 야, 역사적인 날입니다. 저랑 같이 사는 인생의 동반자가 예. 밤 10시 이후에 하는 방송을 원래 예. 불허하는 불허. 근데 오늘 누구랑 하냐? 그래서 이제 영식 집사. 실질 심사 들어간 거예요. 실질 심사. 실질 심사. 들어와서. 와. 네, 앞에 서가지고 서류 들어갔어요. 진행 영식 집사. 그다음에 게스트 신변. 예. 그러더니 땅땅땅. 발부해 주셨습니다. 와. 김성훈도 발부. 대박. 예. 민동기도 발부. 대박입니다. 오늘은 발부의 날이네요. 예. 너무 좋습니다. 아니 근데 뭐 두 분은 워낙에 한 주에도 한 두어 번 만나시지 너무 않아요? 자주 그럼요. 뵙죠, 저희는. 그죠? 심지어 수요일에는요. 예. 어떤 방송 끝나고 같이 차로 이동해서 그런 느낌입니다. 약간 그 걸그룹 느낌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차로 이렇게 계속 합숙. 가서 이제 또 네. 공연하고 이렇게 그래서 계속 걸그룹 같이 느낌으로. 이동할 때 네. 같이 갑니다. 온갖 거기서 그렇죠. 수다로. 욕설과 네. 누구 한 몇 사람들 막 몇 명 잡죠, 저희가. 예. 시원하게 갑니다. 몇 사람 시원하게. 잡습니다. 거기서. 예, 아마 솔직하게. 이제 이 멤버가 리멤버 돼가지고 뭐 이미 기억이 나시기 때문에 어떤 방송에서 두 분의 조합을 봤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근데 또 특별히 그 두 분 다 그 어쨌든 오후 2시에 가장 많이 보는 대한민국 사람들이 즐겨보는 매불쇼라는 방송 두 분 다 출연하시다 보니까 요즘엔 또 그게 화제더라고요. 헌재 선고를 언제까지 하지 않으면 삭발을 하겠다 이제 이런 네네. 공약들이 걸려 있는데 아. 저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모든 출연자가 다 삭발을 하는 건 아닌 거죠. 저는 다행히 그거 약속하는 날 안 나갔습니다. 아니, 왜냐면 다행히도. 근데 본인은 또 이제 결혼을 앞두고 계시니까 저는 이제 4월에 이제 결혼을 하기 그쵸. 때문에 그걸 삭발을 할 수는 없고. 뭐 상당히 이제 머리까지 없으면 참 곤란해지죠 제가. 네네. 많이 지금 열악한 상태에서 제가 지금 네. 결혼을 겨우 하는 거기 때문에 네. 머리까지 없어진다 그러면은 결혼식 자체가 네. 또 뒤집어질 가능성도 아니 있습니다. 우리 평론가님한테는 압박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 확정된 사람은 3명입니다. 3명입니까? 예. 아. 최욱 앵커하고 예. 산이산이 곽수산. 아이고. 그다음에 최모 씨. 형진 씨. 형진 씨. 근데 그 최영진 그 앵커가 아마 제 불교 방송국 출연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아이디어가 예. 밀고 네. 거기 이제 한 횟수 더 불교 늘릴까? 방송에 횟수를 늘려 구 캐릭터로 출연하는 것도 예, 불경을 좀 읽으라고 할까요? 그렇죠. 불경을 좀 읽는 걸로. 거기가 이제 또 물레동이라는 유튜브를 하고 있죠. 예. 이제 물레사의 형진 스님 이렇게 해가지고 출연하는 것도 네. 좋은 아이디어네요. 네. 예, 저는 한번 좀 굳이-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런 뭐 농담을 별로 안 좋아합니다만 네. 굳이 저는 삭발을 하지 않아도 일상적인 삭발 투쟁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예. 네네. 그렇습니다. 아마 저희 그 오른쪽에 계신 우리 신인기 변호사는 저희 둘의 그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실 저도 거예요. 공감합니다. 그래요? 저도 굉장히 고민이 아니, 많습니다. 저 저도 그 1000만 명 중에 한 명입니다. 저 정도 풍성한 아닙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아닙니다. 얘기를 하면 안 된다라고. 뭐 헌재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뭐 삭발 얘기도 나오고 했고요. 예. 뭐 어쨌든 지금 탄핵 선고는 다음 주로 가는데 예상 가능한 이제 시나리오가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는데 다음 주 뭐 금요일, 뭐 목요일 금요일 아니면 4월로도 넘어간다 이런 얘기가 막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어떻게 우리 평론가님은 혹시 예상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뭐 사실 지금 이 선고 날짜가 평론가 녀석들 세계에서는 예측하기 참 싫은 주제이긴 한데. 그러니까 예측을 관련해 가지고는 워낙 많은 얘기들이 지금 떠돌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리고 워낙 많은 지라시에서도 막 네네.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근데 저는 예측을 한다라기보다는 네. 바램은 네. 지금 늦어도 너무 늦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빨리 하는 게 좋다 지금. 최대한 빠르게. 제가 빨리 하는 게 좋다라는 가장 큰 이유는요. 네. 지금 이게 선고가 길어지면서 우리 사회에 안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그 안 좋은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 중에 가장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면 이게 지금 정치 테러가 아우 심각하죠. 아예 지금 대놓고 지금 펼쳐지고 있지 않습니까? 뭐 저기 누구야 백혜련 의원도 그렇고 그렇죠. 이재정 의원도 그렇고 그리고 오늘도 헌재 앞에서 민주당의 여성 의원들이 네. 거기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었는데 아 맞아 확성기를 틀고 대놓고 국회의원한테 서영교 의원한테 네, 쌍욕을 해대는 네. 이런 것들이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냐라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아닙니다. 그거요 폭력이고 테러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 이게 선고가 늦어지면서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헌법재판관들이 빨리 선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예. 전망과 관련해서는요 예. 좀 냉정히 좀 보면 네. 일단 월요일에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은 어렵겠죠. 그리고 수요일은 네. 또 수능 뭐 모의고사 이런 거 모의고사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예, 있고 맞아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학교라든가 이런 문제가 좀 복잡하게 걸려 있나 봐요. 예, 더더군다나 뭐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그렇죠. 그 항소심 결론도 이제 수요일 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많은 기자들이 예. 대다수 예측을 하는 게 기일을 한 수요일 날 그리고 선고는 금요일 날. 예. 뭐 이런 얘기가 있지 않겠느냐. 사실 4월 얘기를 하시는 기자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얘기는 하고 싶지 않아요. 저도요. 예. 그 4월 얘기를 한다는 거는 이건 우리 사회에서 상식이 안 통한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네. 4월 얘기는 굳이 하지 않고 늦어도 금요일에는 나와야 된다. 여러 일정을 감안을 하더라도 예.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게요. 근데 참, 이게 지금 그 불확실성이라는 게 얼마나 오래되고 있습니까? 사실은 대통령이라는 최고 뭐 군 통수권자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모든 걸 사실 우리나라는 많이 결정을 하잖아요. 근데 그 최고 권력자의 자리가 이렇게 불안정한 상태로 오래 지속되는 거는 그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고 불안정한 겁니다. 이게 다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해악이 너무 크죠. 뭐 국론 분열은 말할 것도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뭐 법원 중에 많이들 아시겠습니다만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이 말이 있고 예. 우리가 좋은 결정도 있고 나쁜 결정도 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안 좋은 최악의 결정이 뭐냐? 결정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결정이 가장 최악이라고 하는 그렇죠. 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가 무의미하게 결정하지 않으면서 이렇게 시간만 보내는 거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4월까지 간다는 것은 정말 더 나라를 망가뜨리겠다라는 말로 들리기 때문에 예. 정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저는 3월달 지금도 너무 늦었는데 예. 다음 주에 한덕수 총리 결정하고 나면 저는 빠르게 선거 통지해서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저 그렇게 봅니다. 뭐 물론 헌재의 일정도 저희가 뭐 주제 삼아 얘기한 사실 이번 주 내내 얘기했던 거고 어제 한덕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면서 두 분 다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에서 말씀하시면서 좀 답답함도 느끼시고 그럴 텐데 사실은 그것만큼이나 또 중요한 게 아까 이제 민동희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던 정치 테러 행위들, 정치인에게 가하는 테러 행위 그리고 이것이 어쨌든 국민을 대신하는 국회의원을 향한 테러라면 이제 주말 집회 지금 매일같이 열리고 있는 이 집회에서 혹시나 모르는 사각지대에서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가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아니 뭐 각종 보도를 보니까요 더 위험한 게 테러를 저질렀는데 뭐 계란도 던지고 뭐 실제 맞는 행위가 영상에도 찍혔는데 그 영상에 찍힌 행위를 가지고 자작극 아니냐. 미쳤죠. 아니, 자작극 소리 하는 건 미친 거죠. 아니 근데 진짜 자작극이라고 지금 각종 유튜브뿐만 아니라 심지어 이것도 여권 일각에서 이런 주장을 실제 음모론을 막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아니 윤상현 의원이 지금 그 말을 맞아요, 한 걸로 맞아요. 알고 있는데 아니 그 영상을 보시면요 하하. 날계란이 눈에 와서 맞습니다. 근데 속도가 거의 정말 무슨 야구 선수가 직구를 전속력으로 던졌던 것 같은 거의 그래서 우리가 뭐 빈볼이라 그러잖아. 이 거의 몸에 맞는 데드볼 같은 수준의 그런 상황이에요. 눈에 날계란이 들어와서 이게 깨지고 사실은 그 파편이 얼마나 날카롭습니까? 그렇죠. 거기다 안경 쓰고 있었던 사람 저 같은 사람이면요 큰일 나죠. 큰일 날 뻔한 일이에요. 거기다가 이 눈 근육은 예. 안아골절이라고 해가지고 그렇죠. 깨지면 눈뼈는 정말 맞추기 어렵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심각한 상황인데 그 맞는 모습을 영상으로 봐놓고서는 저걸 음모론이라고 얘기하는 인간이 있다면은 그건 사람이 아니죠. 정말
선 넘어도 한참 넘은 겁니다. 제가 볼 때. 일단은 폭력과 테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 같은 경우에 또 페이스북에 뭐 글을 하나 썼던데, 네네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탄핵 찬성하는 네. 그런 국회의원들이 네. 탄핵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이 있는 그 집회 현장에 네. 오면은 네. 뭐 그 정도는 각오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식의 그런 취지의 글을 올렸더라고요. 어우. 그러니까 이거는 폭력과 테러에 대한 인식 자체가 굉장히 없다는 거밖에 인식이 안 되는 거고, 예. 저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 지적을 하고 싶은데, 예. 사실 정치 테러라든가 폭력이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공개적으로 이렇게 활성화가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요, 경찰이 강력하게 대처를 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꺾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예. 근데 지금 경찰은 대단히 유감스럽게도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느슨한 법 집행을 하고 있어요. 실제로 그때 당시 백혜련 의원이 계란 이 테러를 당했을 때도 예. 계속해서 그 전부터 바나나가 날라오고 네. 물병이 날라오고 해가지고 그 민주당 의원들이 경찰한테 요청을 했었단 말이죠. 제지를 좀 해달라. 제지를 해달라고 여러 번 요청을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 그거 다 나옵니다. 네. 근데 느슨하게 대처를 했어요. 그러다가 백혜련 의원이 계란 테러를 맞은 뒤에야 적극적으로 한단 말이죠. 네. 저는 이거와 관련해서는 또 언급하기 싫지만 최상목 대행 얘기를 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이에요. 예. 경찰 인사를 아니 그렇게 거부권 행사 잘하고 뭐만 하면 움직이지도 않던 그 대행이 경찰 인사는 칼같이 또 하네. 아니 임명 못 한다는 게 최상목의 태도였는데 그렇죠. 막 경찰은 인사를 합니다. 그 경찰 인사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벌어진 지금 이 경찰의 대응 같은 걸 보면은 결국에는 그 원인도 쫓아가 보면 최상목. 결국에는 그 원인 이 경찰 인사는 또 누가 했을까? 이것까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저 지금 관저에 있는 그쪽으로까지 또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그쪽도 거죠. 있고 또 지연시켰던 헌법재판소 책임도 맞아요. 있고 빨리 결론 네. 내렸으면 이런 일이 없는데 말이죠, 그죠? 아니 그리고 모든 일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재난이나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나기 전에 조짐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조짐. 그러니까 지금은 이게 굉장히 위험한 조짐이에요. 여기서 경찰이 미리 간파하고 대처를 해야죠. 그래야지 재난과 같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을 막는 거거든요.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니 지금 뭐 거리를 활보할 수 없을 정도로 저런 식으로 거칠게 나오면서 아무런 죄의식도 못 느끼고 사람이 다쳤는데 무슨 음모론 같은 헛소리를 하지를 않나. 정말 지금 위험한 저는 상황이라고 인식하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은요 정말 책임감을 느껴야 되는데 전 이자가 책임감을 느낄 수 있는 근본이 없는 사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더 걱정인 겁니다. 지금 정말 적극적으로 예방하고 대처를 해야지. 이거 좀 이제 주말부터 어떻게 할 겁니까? 더 지금 많은 분들이 격앙돼 계시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이니까 좀 경찰들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좀 대처를 좀 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느새부턴가 이제 그 저는 제도권 정치에서 예. 선이 사라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우리가 이태원 참사라는 참혹한 일을 겪었을 때도요. 제도권 정치 쪽에서 뭐 음모론을 나서서 직접 제기해 버리니까 이게 극우 유튜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별 쓸데없는 음모론으로 다 번졌거든요. 그쵸. 지금도 사실 보면 석동현 변호사 뭐 그래 윤석열 측이라고 우리가 칩시다. 근데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국회의원이 나서서 음모론을 제기하니까 지금 뭐 언론 보도를 보면 뭐 유튜버들이 아 계란이 독특하다, 자작극이다, 뭐 의심이 된다, 뭐 뿌락치가 있다, 뭐 민노총이란 얘기가 있다, 이딴 식의 얘기나 하고 있으니까 이게 발전이 없는 겁니다. 이게 맞아요. 진짜 심각한 문제예요. 두 분이 짚어주신 그 내용이 오히려 더 헌재의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잡히는 문제보다도 더 심각성 있게 발전될 수 있다는 측면을 저희가 좀 강조를 하고요. 헌재의 선고 이야기로 잠깐 이제 돌아와서 우리가 얘기를 해보면 일단은 짚어야 될 부분만 핵심만 짚고 좀 빨리빨리 오늘 넘어갈 건데 헌재가 한덕수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는 어떤 계산을 했다라고 우리가 봐야 될지를 좀 정리해보고 그 다음으로 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덕수 먼저 한 배경에는 뭐랄까 이게 바로미터가 된다? 윤석열 탄핵 선고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다라는 뭐 그런 계산도 있고 만약에 윤석열이 파면이 되고 나면 최상목이 아니라 한덕수에게 어떤 국정 공백을 한덕수 체제에서 대선을 치르려고 하는 계산도 깔려 있다.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은 가능한데 우리 뭐 민동기 평론가님의 뭐 전망부터 들어볼까요? 계산부터. 사실 저도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는데
한덕수 총리에 대한 선고를 먼저 하는 것에 대해서 헌재 속내라든가 의미가 뭘까? 이거 짚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 죄송합니다. 아니에요. 왜냐하면 근데 그것도 맞는 말씀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로 뭐 네. 여러 방송에서도 그 얘기 가지고 한참 뭐 네네네. 레거시 미디어들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약간 허망하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네. 그럼 한덕수 총리와 관련해서 헌재가 다음 주 월요일에 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럼 여기서 네네. 어떤 부분을 포인트를 짚어야 되는가, 예. 주목을 해야 되는가, 저는 이게 또 의미가 많다고 봐요. 음. 그러니까 사실 뭐 마은혁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은 거라든가, 예.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하지 않은 거라든가, 예. 상설특검 후보 뭐 이거 추천 추천 안 안 한 한 거. 거라든가, 뭐 이런 거는 각자 판단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저에게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윤석열에 대한 탄핵 네. 그거거든요. 그러면 한덕수와 관련해 가지고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거는 그 전에 최재해 감사원장하고 검사 3명하고 한덕수는 다릅니다. 어떤 부분이 다르냐? 내란과 관련돼서 한덕수 총리와 연관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를테면 비상계엄 내란 공범 혐의가 들어가 있어요. 한덕수는 방조 혐의 들어가 있죠. 방조 혐의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최소한 이 부분에 있어서 헌법재판관들이 판단을 할 때 예. 그날 있었던 국무회의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관들이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이며 한덕수 총리는 헌재 변론에 나와가지고 줄기차게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나는 어찌됐든 그걸 못하게 최대한 막았다. 이렇게 본인은 주장을 했는데 혹시 헌법재판관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면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 결과를 보고 예. 윤석열에 대한 어떤 반면 이것과 이 부분은 좀 연관해서 해석을 할 수 있겠다. 네. 저는 오히려 이 부분이 어. 핵심이라고 봐요. 아, 저도 그게 핵심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찬가지로 근데 우리 변호사님도 강조해줬던 포인트지만 헌재가 이렇게까지 하는 데는 제가 싫어하는 정무적 판단이 들어갔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늘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저는 헌재가 정상적으로 지금 판단을 내린다면 예. 우리 민동기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요 판단을 예고편으로 보고 예. 윤석열에 대한 내란 행위까지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렇죠. 저는 그렇게 갈 가능성이 매우 없어 보입니다. 어. 왜냐하면 일단 한덕수에 대해서 탄핵 사유가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변론기를 한 번밖에 안 했어요. 음. 굉장히 짧게 했습니다. 그렇죠. 막 박성재랑 똑같아요. 네. 짧게 해서 그냥 끝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둘 중에 하나죠. 너무 말도 안 되는 걸로 탄핵을 넣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끝낸다가 될 수 있고 또 하나는 너무나도 명확하니까 더 할 것도 없다. 이래서 빨리 끝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일단 한덕수 거를 먼저 한 거에 대해서는 전 짚어볼 부분이 헌법재판소가 스스로의 약속을 어겨버린 게 가장 크다고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영식 재판관이 대통령 사건이 가장 중요하고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중요한 것부터 한다. 이 얘기를 그 변론 준비기일 때 얘기를 했었거든요. 했죠. 근데 이거를 스스로 깨버리면서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럼 대통령과 총리 중에 누굴 먼저 하느냐. 국민의힘 쪽에서 계속 한덕수 먼저 해야 된다고 이 압박 난리들을 쳤었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 지금 사실은 헌재가 본인의 말을 바꿔가면서까지 여당의 의견을 들어준 꼴이 돼버렸다. 네. 전 이게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굉장히 잘못됐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짚어야 될 것 같고. 예. 그치만 헌재가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시비를 걸고 싶지는 않아요. 어쨌든 뭐 네. 소송 지휘의 한 면이라서 그렇죠. 헌재가 결정한 거는 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게 현실론이고. 그럼 왜 그렇게 할까라고 저는 의도를 볼 때 헌재가 지금 워낙 절차에 대해서 긁어부스름이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문제 삼을 수 없는 내용까지도 다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지금 헌재가 가장 큰 관심은 뭐냐면 윤석열을 파면시킨다. 8대 0으로. 네. 그거 플러스 또 하나는 우리가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게 승복으로 이어져야 된다. 전 이 두 가지를 헌재가 가장 중요하게 지금 보고 있다고 생각해요. 승복으로 이어진다라는 건 뭐 그러니까 당연히 뭐 야권 쪽이 문제가 아니고 반대자들. 반대고,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전광훈이든 국민의힘이든 탄핵에 대해서 계속 그 문제 제기를 하는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을 어떻게 설득하느냐. 전 거기까지도 지금 헌재는 생각이 고민이 가 있다. 이 생각을 들어서 저는 그럼 한덕수를 먼저 한 이유가 사실은 아까 그 내란에 대한 판단 요런 게 나와줘야 되는데 저는 그게 안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 판단하기가 너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한덕수를 받아주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 인용 기각을 쓰려면 내란에 대해 가지고는 기각 결정문 쓰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네. 근데 인용을 하자니 이게 지금 헌재 입장에서 부담이 너무 큰 것이고 그래서 저는 각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아, 그럴 가능성. 차라리 각하를 해서 내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회피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한덕수를
살려보내준 다음에 이걸 빌드업으로 삼아서 윤석열이를 8대0으로 끝내는 그 하나의 그 서사 이걸 좀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저는 만약에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뭔가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해주면 저도 고맙겠는데 네. 아마 월요일날 거기에 대한 판단이 나오기는 매우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 저도 좀 피해갈 것 같아요, 현재가. 평론가님도 냉정히 얘기해서 저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저도 근데 동의하는 굳이 바죠.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고 네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이 시각에 예. 이 뭔가 기대를 하시면서 예. 그렇지 않아도 짜증이 나 계신데 예. 이 보시는 분들한테 더 짜증을 좀 할까봐. 근데 네. 냉정히 말해서 저도 저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요. 예. 저는 다만 거기에 하나만 덧붙이면은 헌재가 자꾸 이제 절차적 어떤 문제를 지적을 하니까 그 이제 시비를 거의 제로로 만들기 위해서 꼼꼼하게 하나씩 다 간다는 그런 얘기잖아요. 근데 전 헌법재판관들이 오마이TV를 보신다면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도 시비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뭘 해도. 뭘 해도 시비를 걸어요. 맞습니다. 예, 저 그게 좀 답답하다는 거예요. 네. 뭘 꼼꼼하게 짚고 뭘 어떻게 하더라도 시비를 걸어요.